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커버드콜 분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커버드콜 ETF가 분배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받을 때는 되게 기분 좋거든요. 왜냐면은 1억을 투자를 해도 뭐 매달 100만원, 많게는 뭐 거의 200만원까지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죠. 문제라기보다는 세금 이슈랑 또 건보료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신나게 분배금을 받았는데 이 분배금 규모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든지 혹은 건보료가 날라온다든지 혹은 또 피부양자 탈락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서야 이 커버드콜 ETF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주 확실한 절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커버드콜 분배금 받아서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뭐 이런 솔루션을 추천을 합니다. 이 절세 계좌에 담으라는 거거든요. ISA나 뭐 연금 계좌 혹은 뭐 IRP.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절세 방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 왜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분배금을 받는 이유는 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계좌 밖으로 돈을 인출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은 생활비를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절세 계좌들은 현금 인출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뭐 ISA 계좌는 원금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니까 뭐 어느 정도 대응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인출이 상당히 좀 까다롭죠. 특히나 세액공제 받은 범위 내에서 돈을 입금을 했으면은 일단은 비과세로 인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절세 계좌는 납입 한도가 적잖아요. ISA 계좌가 1년에 2천만 원, 그리고 연금 계좌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투자 자금의 규모가 좀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1억 단위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1억을 이 계좌에 한 방에 넣을 수가 있느냐?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분배금을 받기 위함인데, 이 분배금을 세금을 좀 줄이면서 받는 방법으로 이 절세 계좌는 그렇게 매력적인 대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해서 분배금을 받은 다음에 이 분배금을 가지고 난 꼭 소비를 하지는 않을 거야. 난 이걸 가지고 재투자를 할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커버드콜 ETF를 어차피 재투자를 할 거라면은 이 절세 계좌에 담을 필요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A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커버드콜 ETF는 S&P 500을 추종하는 종목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 절세 계좌 안에서 분배금을 받으면은 이 돈이 그대로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같은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재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커버드콜 ETF는 기본적으로 이 기초지수를 완벽하게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뭐 3세대 커버드콜 ETF가 기초자산을 뭐 90% 이렇게 쫓아간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100%는 아니에요. S&P 500이 만약에 20% 올랐다 그러면은 이 S&P 5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는 대략적으로 많아봐야 한 18% 정도 추종을 합니다. 여기에는 커버드콜 ETF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연보수가 비싼 이유도 있죠. 그래서 절세 계좌 안에서 분배금을 받았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재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럴 바에는 그냥 커버드콜 ETF가 아니고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그냥 일반 ETF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뭐하러 이 복리 효과를 낮추면서 분배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또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이거를 받아서 S&P 500이 아니고 조금 더 뭐 공격적인 나스닥 지수라든지 뭐 AI 테크 지수 좀 공격적인 ETF에 적립식으로 재투자를 하면은 뭔가 이 투자 전략이 좀 다채로워지지 않느냐. 뭐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럴 바에는 어찌됐든 저의 계속된 생각은 뭐냐면은 그냥 S&P 500 종목을 일부 매도해가지고 공격적인 ETF로 리밸런싱을 하는 전략이 어찌됐든 더 유리하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최악인 거는 뭐냐면은
왜냐면은 이 커브드콜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서 재투자를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분배금 100만 원을 받을 때 대략적으로 15%가량의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그럼 1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85만 원 받는다라는 거고, 여기서 복리 효과가 1차적으로 또 한번 떨어진다. 그리고 이 분배금의 규모가 이렇게 100단위가 되면은 그래도 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데, 이 투자 자금이 크지 않은 케이스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에 뭐 매달 몇십만 원씩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매달 나오는 분배금의 규모가 10,000원 단위도 아니고 1,000원 단위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분배금을 받아봤자 재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 또 모일 때까지 또 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대기하는 동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또 복리 효과는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커버드콜 ETF라는 것을 절세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누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성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이게 좀 비합리적인 건 맞는데, 월배당 ETF에서 받는 이 분배금, 일정한 분배금이 이 투자를 하는데 뭔가 좀 상당한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냐면은 분배율은 목표 분배율이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분배율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ETF의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채권의 이자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내 돈을 띄워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는 떨어진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분배금을 받는 게 그냥 기분 좋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에는 합리적이지는 않다. 자, 그러면은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면서 이 분배금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분배금 재원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아시면 좋은데요. 분배금 재원은 크게 네 가지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가지고 ETF는 분배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매매 차익도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ETF는 당연히 이 콜옵션 프리미엄이 주된 재원입니다. 그리고 ETF 안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도 분배금 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냐? 이 배당금은 당연히 과세입니다. 이거는 국내 주식형이든 해외 주식형이든 변하지 않아요. 매매 차익은 국내만 비과세입니다. 콜옵션 프리미엄도 국내만 비과세예요. 해외에는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콜옵션을 팔아서 생기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분배금으로 지급을 할 때는 전부 다 배당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국내 콜옵션 프리미엄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커버드콜 ETF의 절세 전략을 좀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커버드콜 ETF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과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면은, 해외 주식은 분배금 95를 받으면 과세 표준도 95입니다. 그러니까 100% 다 과세된다라는 거예요. 100일 때 100, 99일 때 99, 99일 때 99 잡힙니다. 가끔 이게 과세 표준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 주식형 커버드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ETF의 배당 소득은 보유기간 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이걸 분배금을 지급할 때 그 당시에 이 ETF가 얻은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손해보는 구간에서 분배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ETF가 9,500원이 됐을 때 분배금을 1% 떼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럼 이런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투자자가 분배금을 받았지만 투자금 자체는 10,000원에서 9,500원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과세 표준이 안 잡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절세를 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반면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이 62원 받았을 때 과세 표준은 9원, 71원일 때 2원, 72원일 때 4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 대략적으로 이때는 뭐 한 50원 정도, 이때는 한 69원 정도, 이런 돈은 세금 없이 분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는 목적은 이 분배금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기 위한 목적이 크고, 그런 경우에 어쨌든 내가 세금과 건보료를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그런 경우에 가장 명확한 방법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커버드콜 ETF를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의 단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분배율이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미국의 테크 관련 그런 주식들에 비해서 국내 주식의 이 콜옵션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 타겟 분배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국내 주식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분배율이 꽤나 높은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도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어찌됐든 국내 지수가 미국 지수에 비해서 연평균 수익률은 어쨌든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커버드콜에서 추구하는 타겟 분배율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많이 조언을 드리냐면은 사실 막 분배금을 연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한 8천만 원 정도까지는 분배금이 발생이 돼도 사실 세금적으로는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배당 소득세율 기준인 15% 정도 내고 끝납니다. 물론 별도의 문제는 건보료 이슈가 있긴 해요. 그래서 투자 자금이 좀 작고 그런 경우에는 분배율이 높아야 적당한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커버드콜 ETF로 이 포트를 구성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테고, 반대로 이 투자금의 규모가 크다라면은 그냥 이 분배율을 높여서 세금으로 많이 내는 것보다는 분배율은 조금 더 낮아지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분배금 재원의 규모가 큰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의 ETF의 비중을 좀 높여서 차라리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게 세후에 받을 수 있는 분배율은 오히려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조금 적은 경우에는 해외 위주로, 자산 규모가 크다라면은 국내와 해외를 적당한 비중으로 섞어서 세후 분배율을 생각을 하고 포트를 구성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커버드콜 분배금과 관련해서 세금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유행 따라서 많이들 투자를 하니까 분배율 높다라고 하니까 이 커버드콜 ETF에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사실은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불리한 걸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그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내가 S&P 500에 투자를 하면서 연 15%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걸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면은 요즘 거는 이 상승률도 90% 쫓아가고 분배율도 받으니까 훨씬 더 나은 전략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S&P 500이 만약에 15% 오르면은 S&P 5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는 한 13%만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연 분배율이 약 15%를 추가적으로 받으니까 합산하면 한 28%의 수익을 얻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 댓글로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누가 바보처럼 일반 종목에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다 이거를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지를 못하는 건지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스킵해서 그냥 악플만 달고 끝나는 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커버드콜 ETF는 절세 계좌에 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투자의 목적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월 현금 흐름이 꾸준히 필요하신 분들은 절세 전략은 요즘에는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을 적당히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